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긴 한데,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뉴스지.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걸 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보도나 뭐 사과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의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애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관,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것도 집어넣어서 또 흠집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 서면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거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아니,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 해석이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 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제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미래당,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명으로 쓰려고 했던 미래당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래당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약칭, 안씀. 정말 안철수 속으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유승민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속 터지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유승민 중심으로만 돌아가. 네. 이상하게 내가 한 건 잘 안 돼. 하늘이 노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정우성 CF 중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른 미래당의 불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어쨌든 약칭으로 미래당도 쓸 수 없게 됐네요. 당연하죠. 정식 명칭이든 약칭이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바른 미래당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래 못 쓴 당. 어차피 못 쓸 거. 미래 못 쓴 당.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 쓴다면 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앞으로 득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슷하잖아, 이름이. 이게 당명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도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당은 정거장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100년 정당을 그 기획하는 거면 당명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찌르고 이거 찌렀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찌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어감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서 바른국민 이게 싫어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안들 중에 미래당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아, 공모를 받긴 받았었네요. 처음에 했었죠. 그럼 뭐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 정당 명칭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이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쭉 지나가면 언론들도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자가 5글자 이렇게 되면 줄여 쓰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래당이라고 쓰면
이미 미래당이 이제 선점하신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 우리 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못 쓰고 언론이 예전에 왜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원래 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우리당이었다. 근데 네. 그게 우리라는 명칭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리잖아요. 네, 다른 당 그렇죠, 지지자도 그렇죠. 우리당이 네, 돼버려서 그걸 안 쓰고 언론들이 여루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당을 못 써요. 미래당을 못 쓰는 상태에 약칭도 없어. 네. 그러면 바미당. 바른당. 뭔가를 발라버리는 그러면 것 같은데. 바른당이 되면 결국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론들은 줄여 쓰거나 또는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쓸 때는 바미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미당 이거 어감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 이상한 근데 말이 이상한데. 저는 그 바른미래당을 참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어감이 입에 감기는 게 바른미래당은 안 감기는데 미래한국당이 딱 어울리거든요. 6개월 뒤에. 미래한국당. 음. 미래한국당 어려운데? 한국미래당. 아. 미래한국당 괜찮다. 딱 좋죠. 딱 6개월 그렇게 갈 뒤에 것 그 같아. 운명을 와. 보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미래 정말 유명해졌네요. 미래가 그 미가 미국의 미가 아닐까요? 쌀미자일 수도 미국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미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에서 미한당 뭐 이렇게 뭐 발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안하다. 그 네이밍 하는 거 타이틀 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시작부터가 이렇게 막 꼬였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정말 미래 없당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런 당명 논쟁으로 우리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먼저 선빵을 날렸으면 가능한 어떤 여지도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접수를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정당 정확한 이름은 우리 미래가 맞고요. 요걸 줄여서 쓰려고 하니까 뭐 우미당, 우리 미래당 이렇게 혼선이 올까봐 우리 약칭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정당 명칭을 선관위 등록할 때는 풀네임하고 약칭을 약칭, 둘 다 예, 등록할 예, 수 있게 예. 돼 있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그 약칭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 미래에다가 준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새정치국민의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정식 정당이 이분들의 명칭은 우리 미래가 맞습니다. 당자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들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에 무슨 토론회에 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미래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 존재를 알면서도 그거를 깔아뭉개고 그걸 등록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비판이. 이게 제 친한 친구 중에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우리 미래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우리 미래라는 이 정당이 2017년 3월에 창당이 됐더라고요. 대변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원이 8,000명 넘는데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이 더 많다고 의심되는 이런 당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입당한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8,000명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던 척했던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안철수의 그 괘씸죄가 있는 거죠. 아니 상표 등록을 하더라도 비슷한 이름을 다 검색한 다음에 하는 게 필수인데 예. 이거 너무 전형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바키 하려고 그랬던 거죠. 두 당이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선점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또 다른 당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잖아요. 예, 다른 당 그렇죠, 지지자도 그렇죠. 우리 당이 예, 돼버려서 그걸 안 쓰고 언론들이 여루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당을 못 써요. 미래당을 못 쓰는 상태에 약칭도 없어. 예. 그러면 바미당. 바른당. 뭔가를 발라버리는 그러면 것 같은데. 바른당이 되면 결국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언론들은 줄여 쓰거나 또는 우리 같은 네티즌들이 쓸 때는 바미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미당 이거 어감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아니, 이상한 근데 말이 이상한데. 저는 그 바른미래당을 참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왜요? 어감이 입에 감기는 게 바른미래당은 안 감기는데 미래한국당이 딱 어울리거든요. 6개월 뒤에. 미래한국당. 음. 미래한국당 어려운데? 한국미래당. 미래한국당 괜찮다. 딱 좋죠. 딱 6개월 그렇게 갈 뒤에 것 그 같아. 운명을 와. 보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미래 정말 유명해졌네요. 미래가 그 미가 미국의 미가 아닐까요? 쌀미자일 수도 있고. 미국이 온다.
뭐 이런 뜻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만약에 바른미래당 합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미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미안하다 해서 미한당 뭐 이렇게 뭐 발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안하다. 그 네이밍 하는 거 타이틀 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시작부터가 이렇게 막 꼬였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정말 미래 없당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당을 창당한 다음에 이런 당명 논쟁으로 우리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먼저 선빵을 날렸으면 가능한 어떤 여지도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접수를 하면 선관위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정당 정확한 이름은 우리 미래가 맞고요. 요걸 줄여서 쓰려고 하니까 뭐 우미당, 우리 미래당 이렇게 혼선이 올까봐 우리 약칭도 하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정당 명칭을 선관위 등록할 때는 풀네임하고 약칭을 둘 다 예, 등록할 예, 수 있게 돼 예. 있는데 그간 국민의당은 그 약칭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민의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우리 미래에다가 준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새정치국민의당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정식 정당이 이분들의 명칭은 우리 미래가 맞습니다. 당자를 안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들 중에 하나는 안철수 씨가 우리 미래라고 하는 정당에 무슨 토론회에 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면 동아일보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의 대가로 수십조 원의 현물 지원해달라는 의사를 남측에 타진해 왔다. 요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물론 조선일보의 예전 보도이긴 한데 예.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써요. 완전히 오보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 뉴스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와 나는 오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은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어요. 틀린 걸 알면서도 내는 게 가짜 뉴스고 오보는 정말로 몰랐거나 해서 실수해서 바로 정정해주는 그건 예, 좀 오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인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버젓이 칼럼에 실는 거는 데스크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동아일보 자체에도 득이 될 게 없는데 김우겸 대변인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정정 보도나 뭐 사과 보도 이런 게 전혀 없죠. 청와대 측의 김의겸 대변인에 의한 발언의 요지는 동아일보 정정보도해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보도해라. 아니면 법적 처분을 받게 하겠다. 법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일을 벌이게 당신들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대언론 메시지가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혹세무미 나는 언론애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본인의 권력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례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만들어진 이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강한 의지로 무엇을 할 테니까 니들 언론 입 다물어, 언론 보도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지면으로는 몇 개 나간 보도가 있지만 TV 보도 채널 종편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한 형태. 화면 자료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단신이고 예.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조선 동아는 이 조동아리들은 뭐랄까 진짜 올림픽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같아 사실은. 그렇게 올림픽이 망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차피 잘 될 거 아니까 깽판이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려보자는 그 속셈일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괴멸하는 걸 막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부터 떨어뜨리는 방법. 오직 먹히는 건 딱 하나이더라. 색깔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면 70조 원이요? 80조 원인가요?
80조 원? 이거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주고 핵무기 없앨 수 있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핵무기 아니, 없애고 한반도에 70조 원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죠. 아니 70조 원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700억 달러예요. 7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규모로 볼 때 700억 달러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 싸움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레임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있는 걸 가정하고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이 돼버리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적이 없다가 끝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명정님 속마음 같으면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싶지. 근데 그 프레임이 줘도 돼 안 줘도 돼 논쟁으로 가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극렬하게 반대편 해석이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라는 것은 저들이 바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자, 어쨌건 동아일보 정정 보도하세요. 홍준표처럼 해야 됩니까? 청와대 출입 금지. 부스 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빼! 부스도 빼!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면 청와대 측에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겠죠. 네. 김우겸 대변인이 장제원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랑 막 언성 높이고 이야기해. 품격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진짜. 김우겸 대변인이 그런 거죠. 야 똥아! 아이씨, 알겠습니다. 미래당,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당명으로 쓰려고 했던 미래당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래당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약칭 안 씀. 정말 안철수 속으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유승민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속 터지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유승민 중심으로만 돌아가. 네. 이상하게 내가 한 건 잘 안 돼. 하늘이 노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중간에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 정우성 CF 중에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바른 미래당의 불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어쨌든 약칭으로 미래당도 쓸 수 없게 됐네요. 당연하죠. 정식 명칭이든 약칭이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바른 미래당 너무 좀 그렇잖아요. 미래 못 쓴당. 어차피 못 쓸 거. 미래 못 쓴당.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으로 쓴다면 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앞으로 득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슷하잖아, 이름이. 당명을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도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합당은 정거장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100년 정당을 기획하는 거면 당명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거 안 된다고 저거 찌르고 이거 찌렀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거 찌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게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어감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아서 바른국민 이게 싫어서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나온 안들 중에 미래당이라는 걸 그냥 갖다 쓴 거거든요. 아, 공모를 받긴 받았었네요. 처음에 했었죠. 그럼 뭐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제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 정당 명칭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이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쭉 지나가면 언론들도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글자가 5글자 이렇게 되면 줄여 쓰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미래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래당이라고 쓰면 이미 미래당이 이제 선점하신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못 쓰고 언론이 예전에 왜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원래 우리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의 약칭이 우리당이었다. 근데 그게 우리라는 명칭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포함돼 버려.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걸러져야 되는지를 청와대에서 명백히 인식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대로 밝힌 거죠. 만약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면 탑으로 가야 되거든. 칼럼으로 슬쩍 다른 신문이 보도했던 거를 베껴오면서 은근슬쩍 가짜뉴스인 거 사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집어넣어서 또 음침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집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칼럼은 그렇게 나가죠. 본지의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나가고. 다른 측면으로 의심이 되는 건 조중동 같은 그 언론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들이 낚시질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뭐 지지율 독재를 통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미리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뭐냐면은 홍준표의 MBN 그 고소건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냐. 김우겸 대변인의 이 내용은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말로 했는지 글로 했는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나 보고 쭉 쳐봤더니 없어. 무슨 말이냐. 사실 김우겸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에서 동아일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서서 직접 읽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은, 그러니까 특히 TV 매체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워딩이 있으면 갖다 따다 쓰기가 쉬운데 예.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장문, 글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예. 그게 청와대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대변인이 직접 나가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입장문만 발표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김우겸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말로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아까 말한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리기 쉬워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예, 게 맞습니다.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뭐냐면 동아일보 니들만 봐라에 가까워요. 사실은.